치아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는 치료법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제가 항상 이니시할 때 삭제가 아니라 정리 정도는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을 둘 때 어떻게 잡냐면요, 만약에 상아질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향후에 탈이 나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다, 이런 전제하에 저는 거기까지는 미니시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다든지 치아에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능한 한 교정치료를 먼저 선행을 해서 치아 위치를 잡고 치아도 예쁘게 만들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교합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가 아래를 반 정도 덮어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치아적인 특성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위가 성장이 더 많아서 턱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아래 턱뼈가 발달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뼈는 정상인데 치아만 이렇게 뻗어진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만 봐서는 단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바로 골격적으로 우리가 튀어나온 것인지 아니면 치아만 튀어나온 것인지 이걸 잘 구별하고 진단을 잘 해야지만이 오류가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엑스레이를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턱뼈의 공간은 정상인데 앞니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만큼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음 볼까요? 지금 치아들을 최대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여 줌으로써 치아 공간들을 다 폐쇄해서 치열도 이제 가지런하게 하고 이가 나왔던 부분도 해결한 거예요. 교정을 했지만은 위의 각도도 사실 중요한데요. 직각보다는 살짝 나와 있는 게 사실 더 예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90도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윗니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옥니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 나와도 예쁘지 않지만은 또 너무 들어가도 문제가 있어요. 예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때 단순하게 치아 각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굴과 같이 조화돼서 봤을 때 과연 입이 나와 있냐 들어가 있냐를 잘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각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 돌출 정도를 나타냈을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 우리가 이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넣는다, 공간만 폐쇄하게 된다면은 결과는 이는 가지런했지만 실적으로 얼굴과 조화돼서 봤을 때 교정 끝나고 쏙 입이 너무 들어갔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그 뼈가 조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면서 안무적 총합적인 결과가 조화를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치료를 끝낸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치열은 가지런해지고 굉장히 예뻐졌지만은 역시 어때요? 치아 표면이 굉장히 거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 표면이 깨끗해지고 색상이라든지 어떤 질감이라든지 또 디테일한 아까 치아 형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잇몸 라인도 좀 예쁘게 잡아주고 미니시까지 병행을 한다면 훨씬 더 마지막 심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잇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에요. 잇몸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앞니 같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고요. 잇몸 쪽을 보면 거의 다 빨갛게 부어있고 이렇게 플라그 같은 게 붙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정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시다시피 잇몸이 녹아내려가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잇몸 살이 채워져 있어야 할 부분에 공간이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바로 미니시를 하기보다는 치아를 공간을 만들어줘서 각자 다 재위치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치주염이라든지 치은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눌러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뻥 하고 이렇게 뚫려져 보이게 되죠. 일단 이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교정 치료를 통해서 또 치아 배열을 잘 해주고 다음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는 또 미니시를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주게 된다면 잇몸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하게 될 수 있죠. 다음 이렇게 공간들이 더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치아 형태도 보시면 그동안 많이 갈려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정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미니시를 같이 병행한다면 이렇게 달아졌던 치아들도 회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거칠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있었던 것도 미니시를 통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면 이런 염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블랙 트라이앵글도 없애고 잇몸 쪽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이거의 양득이 아마 효과를 얻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전문 용어로는 개방교합이라고 해요. 오픈바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윗니가 아래를 반을 덮는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물리지가 않고 떠 있어서 악 물어도 공간이 이렇게 떠 보이죠. 평생 면을 잘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정상적인 거는 아래와 위 치아가 부딪히면서 면을 잘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 치아하고 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 먹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적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살면서 불편하시겠다 느끼겠지만 이분들 사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만의 요령을 찾아서 발음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자기 음식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는데 심리적인 것도 이분들 또 굉장히 잘 적응해서요.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히면서 보여준 일은 거의 없어요. 위 아래 치아는 평상시에 떠 있거든요. 떠 있으면서 위 치아가 거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좋긴 한데 충분히 적응하신 분들한테는 굳이 오픈바이트를 꼭 개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환자의 요구사항은 사실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개방교합 때문에 컴플레인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위 치아가 안 예쁘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호소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 오픈바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달아줘야 한다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위치아만 좀 가지런하게 예뻐지게 해주도요. 환자분은 오히려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방교합을 없애주는 게 좋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위치아와 아래치아에 브라켓을 달고 서로 이제 고무줄을 걸게 되면요. 이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위치아도 내려오게 되고 아래치아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뼈와 치아가 같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어느 정도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맞닿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조금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항상 고무줄을 위에다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교정을 치료를 받는 동안에 외형적으로도 보기가 싫을 것이고 또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미니시를 선택해서 원하는 바도 충분히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위치아만 개선해서도 물론 떠 있지만은 이 환자분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아래치아 역시도 미니시를 함으로써 좀 일을 길게 만들어줘서 어느 정도 많이 오픈돼 있던 부분들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자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만족하는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개방교합이 문제가 아니라 위 치열도 틀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역시 치아 표면을 거칠어서 이 플라그 같은 것도 이 치아와 잇몸 경계부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잇몸 염증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앞치아가 이렇게 회전되어 있거든요. 회전되어 있으면서 치아들이 깨져 나간 거라든지 공간이 많이 보이는 것들, 또 치아 끝도 이렇게 찌글찌글 깨져서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들, 이렇게 돌아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미니시로 잡아주고 또 안 예뻤던 부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대칭성을 부여하고 색상이나 질감도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환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